우리는 지금 정말 거대한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 문화의 큰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방법, 문화 분석학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이지 전례 없는 문화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말이죠. 문화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눈으로 한 번에 파악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단 하루에 무려 32억 개가 넘는 이미지가 온라인에 올라오고 공유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어제 우리가 봤던 수많은 이미지들은 이미 거대한 데이터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 1분마다 유튜브에는 5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500시간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끝없이 펼쳐진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예전 방식만 고집해서 과연 우리가 문화의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그 빅픽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막막한 상황에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 문화 분석학입니다. 문화 분석학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직관과 컴퓨터의 엄청난 계산 능력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문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대한 패턴을 찾아내는 학문입니다. 이 분야를 개척한 래프 마노비치라는 분은 컴퓨터를 문화를 위한 새로운 망원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멋진 비유 아닌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화의 패턴을 들여다보는 도구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망원경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아주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에 이 생동감 넘치는 만화 이미지가 어떻게 오른쪽에 복잡한 데이터 지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문화 분석학의 핵심입니다. 컴퓨터에게 왼쪽의 예술 작품을 보게 하고 그걸 오른쪽처럼 측정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로 바꾸도록 가르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두 가지 핵심 원리 덕분이에요. 첫 번째는 수적 재현. 이건 뭐냐면 이미지나 음악 같은 모든 문화 산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듈성인데 작품을 픽셀이나 음표처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따라가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얼굴 모핑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먼저 수십만 개의 만화 캐릭터 이미지를 싹 모읍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눈, 코, 입 같은 특징들을 전부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요. 그 다음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공간에 점을 찍듯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점들의 군집, 그 패턴을 분석해서 시대별로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은 문화적인 트렌드를 읽어내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리는 도대체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문화 분석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문화 연구와 문화 분석학은 정말 이렇게나 다릅니다. 예전에는 몇몇 작품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꼼꼼히 읽기였다면 이제는 수백만 개의 작품을 한눈에 보면서 거대한 패턴을 찾는 멀리서 읽기로 바뀐 거죠. 이건 그냥 규모의 변화가 아니라 접근 방식부터 결과물까지 모든 게 달라진 말 그대로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십 년치 잡지, 표지 수백만 개를 분석하면 이런 시각적인 연대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1950년대에 좀 정적인 디자인에서 80년대에 대담하고 화려한 색상을 거쳐서 2020년대의 미니멀리즘까지 시대별 미학의 변화를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분석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첫째,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여러 시대나 장르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요. 둘째,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인문학과 데이터 과학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그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연구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강력한 도구가 그렇듯이 이 문화 분석학에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완벽하진 않아요. 데이터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이미지처럼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석 과정에서 생기는 함정이나 해석의 문제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위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입니다.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의 편견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둘째, 맥락의 상실입니다. 과연 숫자가 예술작품 하나가 가진 그 모든 미묘한 뉘앙스를 전부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질문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화 분석학의 목표는 인간의 해석을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해석 능력에 데이터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줘서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게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분야는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면 문화 분석학의 능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확장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영화의 장면 전환 속도를 비교 분석하거나 수백 년간 발표된 음악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는 일 같은 것들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창의적인 활동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지도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답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